자, 과학기술 14. 쌤이 미리 이렇게 정리해놨거든요. 쌤하고 체크하면서 한번 가봅시다. 보자. 자, 바이러스라는 친구는 체내에서, 이거 소재가 전체가 바이러스인 거지. 자, 얘는 체내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할 대상이긴 한데, 생명체와 다르게 얘는 스스로 생장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생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안에서 증식할 거야. 즉, 우리의 살아있는 숙주세포에 기생하고 증식하는 거야. 그런데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피막의 유무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질 거야. 그런데 이건 어떤 거냐면, 피막의 바깥에 뭐가 있냐면, 이게 구조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이 구조가 뭐냐는 거면은, 이제 피막의 바깥에 부착 단백질이 있고, 피막 안에는 캡시드라는 단백질이 있어. 그리고 그 캡시드 안에 계속 연결이 핵산이 있는데, 이 핵산이 DNA와 RNA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지문은 지금 이 실제로는 구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놓고, RNA인지 DNA인지가 아마 중요할 거예요. 봅시다. 자,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는 내가 지금 A번 전체를 어떻게 정리해놨냐면, 요렇게 끊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감염의 과정이고 여기가 증식의 과정이거든. 이해되지? 어쨌든 보자. 자,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 여부는 숙주세포의 수용체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일단 감염이 가능한 친구한테 접촉하면 바이러스 피막에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서 진짜 부착하는 거야. 그래서 달라붙을 거예요. 달라붙은 다음에 뭐 하냐면은 핵산이 캡시드로부터 분리되어서, 핵산이 아까 어떤 거였냐면은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였어. 캡시드 안에 있는데 얘가 이제 캡시드로 분리되어 가지고 숙주세포 내부로 들어와요. 됐죠?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 자, 이제 증식할 거예요. 자, 이후에 핵산은 효소를 이용해 가지고 복제할 건데, DNA인 경우에는 이걸 그대로 이용할 거야. 숙주세포에 있는 걸 그대로 이용하고, 반면에 이제 RNA인 경우에는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자신에 맞는 효소를 합성해요. 다시, RNA는 나한테 맞는 효소를 합성하고, DNA는 있던 걸 그대로 활용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 알겠지? 다 숙주세포에 있는 거야. 또한, 자, 핵산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mRNA라는 어떤 전달 물질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갖다가 합성할 건데, 이 합성한 단백질 일부는 결국 캡시드가 될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일부는 부착 단백질이 될 거예요. 그럼 다시 뭐가 된 거야? 아까랑 똑같이 부착 단백질 안에 핵산이 있는, 캡시드가 있고 캡시드 안에 핵산이 있는 친구가 된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증식인 거지. 하나 더 만들어줬잖아요. 이해됐죠?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얘네가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됐죠? 자,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이 감염과 관련돼서 또 다른 과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속 감염이고 하나는 이제 급성 감염인 것 같아. 자, 급성 감염의 경우에는 자,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은 일어나긴 하는데, 짧은 기간이야. 그런데 바이러스가 감염된 숙주세포를 증식 과정에서 죽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점점 죽을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체내는 더 이상 바이러스가 남아 있잖아. 무슨 얘기냐면 체내 방어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서 바이러스가 제거해 나가기 때문에 없어질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감염된 숙주세포를 죽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본인도 어쨌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내가 숙주세포가 있어야지만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건데, 숙주세포를 지금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어체계가 들어올 거니까 당연하게 숫자는 줄 수밖에 없어요. 빠르게 증식은 하지만, 그렇지만 빠르게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지속 감염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장기간 동안 숙주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그래서 봐봐, 숙주세포를 파괴하면 체내 방어 체계가 나와요. 그런데 얘네가 파괴 안 하니까 회피하면서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지속 감염의 경우가 잠복, 만성, 지연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동그라미로 맞춰놓은 거야. 자, 그래서 잠복 감염은 초기에 감염하는 거고, 지연 감염은 초기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해됐죠? 요런 게 장난칠 거예요. 조심해라. 자, 초기 감염인데 특정 조건에서 바이러스가 재활성해서 다시 동반할 거야. 됐지? 그런데 같은 바이러스인데도 다르게 발현될 수도 있어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프로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복하게 된 거예요. 감염성을 띠지 않고. 자, 만성 감염은 뭐인 거냐면은 늘 감염 상태야. 그런데 질병이 발현되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뒤늦게 발현될 수도 있어.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요. 지연 감염은 초기 감염 후에 특별한 증상이 안 일어나다가 나중에 장기간에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반드시 특정 질병이 유발될 거야. 됐지? 이렇게까지만 정리하고 쌤하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4번에 1번이요.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체크해놓고, 자, 뭐가 아는 건지 봅시다. 자,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숙주세포막과 효소에 결합하여서 봐봐, 효소와 결합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됐죠? 숙주세포막의 효소와 결합하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이 아까 지문에 뭐라고 나와 있었어. 봐봐, 이 숙주세포의 수용체에 달라붙는다 그랬지. 지금 무슨 수용체야?
정확히 적어줄게. 알겠지? 장난 잘 쳤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장난치기 쉽다고 얘기했어. 나머지 게 왜 맞는지 잘 정리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틀린 거를 찾을 수 있으니까. 지문을 이제 바꿔서 나올 거니까. 자, A를 바탕으로 보기를 갖다가 이해하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으니까 아는 것은 고릅시다. 자, A 과정이라는 거는 아마도 지금 여기가 숙주세포니까 숙주세포랑 바이러스랑 부착하는 단계예요. 부착하는 과정에서는 바이러스에 있는 요 부착 단백질이 발현을 할 거야. 잘 봐. 자, A에서 바이러스 핵산이 숙주세포 내부로 빠져나오려면 일단 붙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가 필요한 거죠. 그치? 1번 맞는 거고 2번. 자, B에서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핵산이 들어온 거죠. 캡시드에서 핵산이 분리된 것 같아요. 이해됐지? 자, 분리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B에서는 숙주세포 효소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얘는 RNA야.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자기만의 효소, 자기한테 맞는 효소를 갖다가 제작을 했어요. DNA는 그대로 이용했는데 그래서 이거 맞는 거고 3번. 자, B에서 캡시드가 분리돼서 빠져나온 효소는 C에서 다시 봐봐. 분리돼서 빠져나온 효소 캡시드가 분리해서 빠져나오는 건 핵산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다시 캡시드를 형성하는데 나중에 도움이 되는데 뭐 이건 지금 이제 C에서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거 맞는데 얘가 틀린 거지, 그지? 얘가 틀린 거지. 장난은 칠 거야. 나머지 것들 왜 맞는지 정리 잘 해보세요. 자, 3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단 말이야. 니은은 지속 감염이고 기억은 뭐냐면 급성이에요. 급성과 지속. 분명 말장난 쳤을 거야.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적절한 거라고 물었으니까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기억은 체내에서 감염성 바이러스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죠. 그죠? 감염성 바이러스 수가 증가하고 체내의 숙주를 죽여요. 그러니까 숫자는 점점 감소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아, 미안해. 맞나? 맞아? 아니지. 얘가 뭐라 그랬냐면 미안해. 야, 봐봐. 그 감염이 처음에 된 다음에 얘네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이후에 누굴 죽일 거냐면 감염이 되고 나서 누굴 죽일 거냐면은 체내에 있는 그 숙주를 갖다가 죽일 거예요. 숙주세포는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세포 안에 있는 이런 방어 체계가 발동해요. 방어 체계 때문에 어떻게 될 거예요? 내 바이러스의 숫자가 점점 감소될 거예요. 그러니까 감소된다, 점진적으로. 됐죠? 이거 틀렸어요. 소리. 자, 2번. 기억은 바이러스가 체내 방어 체계를 오랫동안 회피한다. 라고 되어 있네. 기억은 니은에 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오랫동안 회피하지 못해요. 그죠? 반대로 됐어요. 3번. 자, 니은은 기억과 달리 니은은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숙주세포를 소멸시키나요? 우리 지문에서 그런 얘기 없었죠. 이건 기억인 거죠. 그죠? 소멸시키지 않고 냅둬요. 자, 4번. 니은은 감염한 바이러스가 체내에 장기간 남아있죠. 그죠? 있는 거야. 그래서 4번이 맞는 거야. 그치? 자, 기억과 니은은 얘네가 둘 다 질병을 발현해요. 알겠죠?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 구조에 의해 미안해. 구조가 아니지. 그 어떤 식으로 얘네가 감염이 되는 건데 보통은 시간으로 구분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지? 어쨌든 시간에 따라서라고 하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5번이 이제 틀린 거지, 그지? 자, 4번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좀 어렵긴 한데 금방 풀려요. 잘 봐. 자, 하게 되면 처음에는 미열과 발진성 수포가 생기는 수두가 발병을 해요. 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 거냐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지만 평생 갖고 살 거야. 그렇잖아. 여기서 이제 뭘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이게 만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혹은 이제 봐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도 있지만 평생 갖고 살아야 돼. 난 여기서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면 처음에 이거 만성인가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잘 들어봐봐. 근데 봐봐. 그러다가 신체 면역이 저하되면 다시 일어나. 그러니까 특정 조건이 되면 다시 일어나는 거거든. 우리 지문에서 봐봐. 나중에 이게 잠깐 감염을 하지 않고 봐봐, 감염성을 띠지 않고 잠복했다가 다시 어쨌든 이게 재발하는 경우를 뭐라 그랬냐면 이제 잠복 감염이라 그랬어. 자, 지연 감염 왜 아니냐면 초기 감염 후에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그랬잖아. 얘는 있죠. 분명히 얘는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연이 아니라 잠복 감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친구는요 증세가 안 나타나요. 됐죠? 안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만성일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만성 OR 지연인 거야. 알겠지? 그런데
이 감염 환자의 약 20%간에는 염증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합병증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얘 말에 따르면은 그 나중에 뭔가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지금 만성 감염 보면은 계속 얘네가 어쨌든 감염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질병이 발현되지 않거나 그러니까 이거 20%라고 그랬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특정 조건에 의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얘는 만성 질환인 거지. 만성 감염인 거지. 계속 감염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4번에 이제 앉는 것은 봅시다. 수두를 앓다가 나온 사람은 대상포진을 발병하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바이러스 그러니까 발병하지 않았지만 감염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프로바이러스인 거지 그지. 자, 얘를 가진 사람은 피부에 통증과 수포가 발생하는 것이 다시 활성화되는 아니야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면역력 저하라는 면역력 저하 됐지. 아무튼 이런 특정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활성화된 거니까 2번이 틀린 거예요. 이해되죠? 요거 나머지 것들을 왜 맞는지 꼭 체크해 두셔야 돼.